최근 몇 년간 정말 뜨거웠던 주식이죠. 팔란티어 이야기인데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숏셀러들이 팔란티어 가치에 대해 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장에 한번 출렁였어요. 실제로 그 분석 나오고 나서 주가가 꽤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팔란티어 현재 가치 평가가 과연 적절한 건지, 특히 요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데이터브릭스 있잖아요. 이 데이터브릭스랑 비교하면서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지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팔란티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 논란의 핵심은 그거죠. 팔란티어가 경쟁사인 데이터브릭스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주장. 심지어 오픈 AI 가치 평가 방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팔란티어 적정 주가는 뭐 현재보다 훨씬 낮은 한 $40 수준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구체적인 비교 수치들을 좀 보면 그 주장의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만 봐도 데이터브릭스는 한 50% 정도 성장을 예상하는데 팔란티어는 그 절반인 25%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와, 50% 대 25%면 성장 속도에서 벌써 2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2배죠. 그리고 고객 기반에서도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데이터브릭스는 고객사가 한 15,000곳 정도 확보된 걸로 나오는데 팔란티어는 한 849곳 정도예요. 15,000대 849요. 네. 물론 뭐 팔란티어는 계약 건당 규모가 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고객 확장성 면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고객으로부터 추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주는 순매출 유지율, NRR이라고 하죠. 이것도 데이터브릭스가 140% 이상으로 팔란티어의 128%보다 높아요. 잠깐만요. 근데 아까 그 연간 총 매출 자체는 팔란티어가 한 41억 5천만 달러, 데이터브릭스는 39억 달러. 팔란티어가 약간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고객 수는 훨씬 적은데 매출은 더 높다. 이건 혹시 팔란티어의 고객당 평균 매출, 그러니까 ARPU 같은 게 월등히 높다는 뜻 아닐까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뭐 더 크고 중요한 계약을 잘 따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아, 네. 물론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특히 정부나 아주 큰 대기업들하고의 대규모 계약의 강점을 보여왔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업 모델의 한계로 또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아, 그 얘기군요. 그 컨설팅이 가미된 소프트웨어라는 비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네, 맞아요. 팔란티어 솔루션이 그 고객사별로 상당한 수준의 맞춤 설정, 그리고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뭐랄까,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컨설팅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그런 형태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한번 딱 개발해서 여러 고객한테 쉽게 착착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SaaS 모델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확장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같이 AI 시대에는 빠른 확산, 빠른 성장이 중요한데 이 모델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허허. 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는데도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00% 넘게 오르고 지난 1년 보면 거의 400% 가까이 폭등했단 말이죠.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움직임이.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네, 그야말로 시장의 높은 기대감, 특히 그 AI라는 키워드에 대한 거의 뭐 열광적인 반응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팔란티어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포워드 PE가 250배에 달하는데요. 이게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250배라는 의미거든요. 기술주 중에서도 이건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250대요? 와. 네, 과연 이 정도의 높은 가치 평가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 그 숏셀러 분석 보고서 하나 나왔을 때 주가가 즉각적으로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던 것도 이런 불안감이 시장 저변에 이미 깔려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뭐 시장이 이렇게까지 높은 가치를 매기는 데는 팔란티어만이 가진 어떤 정부 계약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라든가 아니면 특정 AI 분야에서의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을 수도 있겠죠. 단순히 그냥 AI라는 이름값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회 요인이랑 위험 요인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분명히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핵심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강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사업 모델이 가진 그 확장성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브렉스라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의 부상, 또 이 살인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위험 요인도 너무 명확해요. 특히 그 숏셀러들의 공격 가능성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물론 AI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크고 있으니까요. 팔란티어가 뭔가 전략적인 변화나 혁신을 통해서 이 모든 우려를 좀 딛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 좀 입증해야 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 현재 팔란티어를 둘러싼 이 상황은 AI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하고 또 실제 사업 성과나 경쟁 환경이라는 냉정한 현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브렉스와의 비교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어떤 숙제를 좀 풀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AI 관련주라는 점만 보고 뛰어들기보다는 실제 성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는지 이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팔란티어가 현재 시장의 이런 엄청난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지금 제기되는 여러 비판들을 넘어서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혹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 돌파구를 보여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팔란티어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